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 내 노인층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가 발표한 미국 시니어 주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 등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시니어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시니어 인구가 2022년 5,800만 명으로 2012년 4,300만 명 대비 10년 새 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40년에는 80세 이상 가구 수가 1,700만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은퇴 후 소셜연금 등 은퇴 전보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은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주도 하원 3개 위원회의 조사를 계속하고 법원에 관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의 정치쇼라고 비난했지만 가족 의혹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이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현직 대통령 법적 리스크가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몬머스대가 미시간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 참가 예상 유권자 605명과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각 13%로 동률이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내년 2월 27일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고 내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2024년에 3번, 2025년에는 4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올해의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9월과 11월, 12월 등 3번 연속으로 5.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로 완전 끝났음을 확인하고 2024년 새해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고 주식시장은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태도를 바꾸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자 지하의 하마스 땅굴을 바닷물로 침수하는 작전까지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한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전쟁 발발 후 네타냐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50년 뒤에는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미래 인구 상황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통계청은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50년 후인 2072년 총인구는 지금보다 약 1,550만 명 줄어든 3,600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이 1명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 즉 중위 연령은 현재 44.9세에서 50년 후에는 63.4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0년 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크고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새로 뽑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다음 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은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를 잇따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조건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선거 승리를 이끌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군엔 원희룡 한동훈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